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이탑 물리투 24페이지, 물론 1권 24페이지 개념학습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직선 도로 위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계속 달릴 때 자동차의 이동 거리와 시간의 관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았다. 그래프를 잠시 간략하게 그리자면 간략하기가 아니네요.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데 네, 대충 이런 그림이 있고 지금에서 접선을 그은 모습이 보입니다. 접선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출발하여 6초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제가 여기서 대충 그렸지만 6초 눈금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90이 나오네요. 그쵸? 90입니다. 제가 좀 대충 그렸는데 9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초 동안 90m 간 것이기 때문에 15m/s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또 2번입니다. 6초 때 자동차의 순간 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친이 접선을 그어줬죠. 이 접선을 잘 분석해 보시면 접선이 일단 6초에서 한번 접하고요. 또 7초일 때는 120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는 1초분에 30m가 됩니다. 따라서 30m/s입니다. 이게 순간 속도가 됩니다. 또 3번입니다. 자동차는 출발하여 어떠한 운동을 하였는가? 어떤 운동을 하였는가? 쫙 보시면 순간 속도가 쭉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접선을 보시면 접선이 있었다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 순간 V가 증가하는 운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번입니다.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어떤 자동차가 동쪽 방향으로 처음 3초 동안은 20m/s의 속도로 운동하고 다음 2초 동안은 서쪽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운동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5초, 4, 3, 2, 1, 그리고 10,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3초 동안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3초부터 5초까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처음 3초 동안은 동쪽으로 진행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동쪽을 플러스로 봤다는 거고요. 서쪽을 마이너스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번에서 이동한 거리와 그동안의 변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넓이를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넓이는요. 3 곱하기 20 하니까 60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2 곱하기 10 하시니까 20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0 더하기 20 하시면 8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서쪽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60 마이너스 20은 4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위는 미터가 되는데 단위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5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네, 느낌표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5초 동안의 평균 속도. 이것 같은 경우엔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변이 40m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초 동안이었죠. 그러면 답은 바로 8m/s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26페이지의 1번 개념학습 예제입니다. 잔잔한 물에서 4m/s로 나갈 수 있는 배가 3m/s의 속력으로 흐르는 강물을 최단 시간에 건너려고 한다. 이때 배의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얼마인가? 가 1번이고요. 2번은 강폭이 120m일 때 배가 강을 건너는 시간은 몇 초인가? 3번 배는 강 건너에 닿을 동안 하류 쪽으로 몇 미터를 흘러 내려가는가?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이때 배의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얼마인가?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원래 이게 지면이 있으면 이제 물이 흐르고 있겠죠.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4m/s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물이 3m/s로 흐른다고 하죠. 지금 여기서 강물로 비유하긴 했지만 이건 단순히 상대적인 운동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라는 그 물체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판이 또다시 이쪽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핫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 녀석의 크기는 5m/s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 방향으로 크기는 5m/s다 이런 식으로 해설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설명보다는 여기를 각각의 X축, Y축으로 잡고 이 녀석을 3i라고 하고 이 녀석을 4j라고 하면 그냥 더해주시면 끝나는 일인데, 지금 여기서는 단위 벡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운 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입니다. 강폭이 120m일 때 배가 강을 건너는 시간은 몇 초인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데요. 지금 여기가 강 건너고요. 여기가 건너기 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옆성분은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려도 상관없고요. 지금 여기서 그냥 4m/s라고 했죠? 여기가 120m니까 그냥 30초가 됩니다. 그냥 4m/s 분의 120m 바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입니다. 배는 강 건너에 닿을 동안 하류 쪽으로 몇 미터 흘러 내려가는가? 일단은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30초 동안이었죠. 30초 동안에 우측으로 3m/s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곱해주시면 90m 하류 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2번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창으로 보니 오른쪽 그림 가와 같이 소나기가 연직 방향으로 내리고 있다. 이 자동차가 출발하여 속력이 30km/h가 되었을 때 빗방울이 그림 나와 같이 연직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빗방울.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창으로 보니 오른쪽 그림 가와 같이 소나기가 연직 방향으로 내리고 있다. 이 자동차가 출발하여 속력이 30km/h가 되었을 때 빗방울이 그림 나와 같이 연직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빗방울의 낙하 속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를 보시면 그냥 빗줄기가, 이게 창이죠, 창? 이제 빗줄기가 막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 빗줄기가 기울어져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의 경우를 외부에서 보시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정지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B가 내리면 그냥 밖으로 봤을 때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게 이 녀석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하면 나의 그림이죠. B는 그냥 이렇게 내리고 있었겠는데 얘가 이제 또 여기로 가버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빗줄기가 60도죠? 빗줄기가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려면 일단은 이제 빗방울의 낙하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V라는 성분하고 이 녀석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성분을 30km/h라고 하고요. 이 녀석이 V니까 이제 V하고 30km/h의 비율만 알면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특수각이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비율이 1대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30km/h를 루트 3으로 나누어주기만 하면 V 값이 나오죠. 그러면 10 루트 3 km/h가 나옵니다. 정답이네요.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가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80km/h의 속도로 남쪽으로 달리는 승용차 A를 탄 사람이 60km/h의 속도로 북쪽으로 달려가는 화물차 B를 볼 때 화물차 B의 속도는 몇 km/h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또 그림 나와 같이 남쪽으로 80km/h로 달리는 고속버스 C를 승용차 A가 100km/h의 속도로 추월할 때 승용차 A에서 본 고속버스 C의 속도는 몇 km/h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가를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 차고요. B라고 표시하네요. 여기선 또 A의 차가 있는데 지금 얘는 60km/h였고요. 지금 여기서는 80km/h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게 화물차 B를 볼 때 화물차 B의 속도는 몇 km/h인가? 일단 A에서 보는 거죠. 근데 A가 보기에는 자신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눈을 앞을 보고 있으면 이 녀석은 자신의 뒤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쪽 보고 운전하진 않겠죠. 그리고 눈의 위치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은 60km/h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보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일단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를 부여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80km/h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신의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40km/h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같은 말로 이제 북쪽으로 140km/h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승용차 A에서 그림 나가 필요하네요. 그림 나에서 그림 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나에서 승용차 A에서 본 고속버스 C의 속도는 몇 km/h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km/h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km/h입니다. 언제나 상대의 속도를 구할 때 모모에 대한 모모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 할 땐 일단 자신의 것을 상대방한테 빼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80km/h에다가 마이너스 100km/h 해주시면 20km/h가 나오는데 플러스가 북쪽이었죠. 그럼 이것은 북쪽으로 20km/h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4번입니다. 동서방향으로 25m 떨어져 있는 두 사람 A, B가 동시에 출발하여 A는 동쪽으로 3m/s의 속도로 걸어가고 B는 남쪽으로 4m/s의 속도로 걸어갔다. 1번 사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일단 1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죠. 일단은 동서방향으로 25m 떨어져 있답니다. 동서방향으로.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에 A를 잡고요. 25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B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A는 동쪽으로 3m/s입니다. 일단 여기가 동이죠? 여기 서고,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여기로 3m/s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B는 남쪽으로 4m/s로 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보시면 사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모모에 대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하면 B에다가 A의 속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축을 잡아보겠는데요. 이 녀석을 X축, 이 녀석을 Y축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4m/s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J가 됩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엔 3m/s인데 플러스고요. 이 녀석은 I가 됩니다. 그러면 B에다가 A를 빼주면 되죠. 벡터 표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m/s J 마이너스 해트 J라고 해야 되는데 3m/s I가 됩니다. 이거 하시면 4m/s 이건 그냥 간단한 산수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녀석을 분석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물리2에서는 이런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그려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벡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잘못 그렸네요. 이런 벡터가 아니라 이런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녀석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5라고 알 수 있고요. 방향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y는 3분의 4분의 3x 아니 3분의 4 맞네. 3분의 4x의 그래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는데 이 책에서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방향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3분의 4 세타 이렇게 본 거죠. 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사람 A와 B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의 시간과 거리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 보시면 되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좌표 하나만 도입해주면 전부 끝납니다. 일단은 동서방향으로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입니다. 일단은 A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B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어떻게 잡아도 상대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A의 좌표는 A의 좌표 시작 전이죠. 일단 여기를 AI라고 할까요? AI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2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는 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간과 거리를 물었죠. 그럼 일단 저는 이 t초 후에 t초라고 하기는 시간 t라고 하겠습니다. 이 t만큼 후에 A와 B의 위치를 AF와 B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AF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F T가 되네요. T 3m/s니까 3T라고 하겠습니다. 3T,0이라고 할 수 있고 BF는 그냥 마이너스 아랫방향으로 쭉 내려간 거죠. X는 언제나 0이고요. 마이너스 4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수학에서 항상 구했다시피 이 AF와 BF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리를 구해보면 지금 여기선 바로 제곱 씌워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L은 150t 플러스 625 플러스 16t 제곱 해주시면 루트 25t 제곱 마이너스 150t 플러스 625 이렇게 나옵니다. 5루트 15돼서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걸 다시 써주시면 t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시고 16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2차 함수에서의 제곱골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t가 3이면 l은 20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 겁니다. t가 3초일 때, 3초가 지났을 때 20m의 거리가 있는 게 최소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이탑 물리투 1권 38페이지의 개념학습 예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A, MB인 술의 A, B를 가벼운 실 C로 연결하여 마찰이 무시되는 수평인 책상면 위에 놓았다. 술의 B의 오른쪽에 가벼운 실 D를 연결하고 일정한 크기 F의 힘을 가하여 끌 때 일단 상황을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A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이제 B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평평합니다. 이 녀석을 이제 실 C로 묶었고 이 녀석이 이제 D입니다. 그래서 이제 F를 가하고 있겠죠.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번을 보시면 술의 가속도 A의 크기는 얼마인가? A는 지금 A라고 표현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 녀석의 질량이 MA고요. 이 녀석의 질량이 MB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하나의 물체 개로 봐주시면 이 녀석은 MA 플러스 MB의 질량을 가진 물체 개가 되고요. 이 녀석이 지금 F만큼의 속도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MA 플러스 MB 분의 F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실 C가 술의 A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아까 구해둔 이 A, 이 녀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실 C가 술의 A에 적용한 힘이 얼마인가? 이건 되게 좀 웃기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는 그냥 다 무시하시고 지금 이 녀석이 A만큼으로 가속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이 그냥 MA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실질적으로 얘가 받는 이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녀석은 F였죠. 그러면 MA는 F가 됩니다. 근데 A가 위에서 구해놨다시피 이런 값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구해주시면 MA 곱하기 MA 플러스 MB 분의 F 해주시면 계산해주시면 이러한 답이 도출되게 됩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질량 M1과 질량 M2의 추를 질량이 무시되는 실에 연결하고 마찰이 무시되는 도르래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였다.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연필을 세게 잡는 버릇이 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긴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쥐게 되네요. M1, M2의 질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M1이 M2보다 작습니다. 이거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G라고 할 때 가속도의 크기 A와 실의 장력 T는 각각의 얼마인가? 라는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A를 구해야 되고요. T가 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M1이 M2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식선에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장력 T가 작용하고 장력 T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력 M1G가 작용할 것이고요. 여기 중력 M2G가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A,
a만큼으로 가속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m1g 보다 이제 더 t가 커야겠죠. 이 녀석이 m1을 a만큼의 가속도로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선 m2g가 t보다 크겠죠. 이 녀석이 m2를 a로 가속시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없애주고자 하는 건 이 t라는 녀석을 없애주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t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여기서 t는 m1a 플러스 m1g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m2g 마이너스 m1a 마이너스 m1g는 m2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a에 대해 쭉 묶어주시면 a m1 플러스 m2 해주신 게 g로 묶어주시면 m2 마이너스 m1입니다. 따라서 a는 m1 플러스 m2 분의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g가 됩니다. 그리고 t는 솔직히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t는 m1 곱하기 저희가 a를 구해놨죠. m1 플러스 m2 분의 m2 마이너스 m1 g 에다가 플러스 m1g만 해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m1 플러스 m2분의 2m은 m2g가 나오겠네요. 바로 정답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 위에 정지하고 있는 A, B 두 배가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간단하게 동그라미로 그리겠습니다. 3번이네요. 보시면 여기 사이의 거리가 25m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질량은 100kg이고요. 이 녀석의 질량은 150kg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A에서 B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계속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뭐 F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 여기도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 똑같이 F로 끌립니다. 자, 여기서 1. 배 A가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해설을 보시면 뭐 그냥 간단하게 비례식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이해가 쉽게 좀 어렵게 구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일단은 이 A의 가속도를 A라고 하고 이 녀석의 가속도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A는 100분의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는 150분의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식을 사용해서 2분의 1, 100분의 F, T제곱인데 여기서는 20초 후에 만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400을 20의 제곱에서 400을 곱해주고 여기는 2분의 1, 150F분의 곱하기 똑같이 400 해주면 됩니다. 이 녀석은 뭐 2F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200 해주니까 200하고 3분의 4F가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3분의 10F가 되는데요. 이 녀석이 25m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따라서 F는 7.5가 나오고 일단 뭐 단위는 뉴턴이겠죠? 그러면 일단 2번이 먼저 구해진 게 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1번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이건 2번의 정답이고요. 여기서 배 A가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 F를 구했기 때문에 AA를 구할 수 있죠. 7.5를 이제 100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하고 400 해주시면 7.5 곱하기 바로 2가 나와서 15가 되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사실 단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틀리겠죠. 왜냐면 등호가 있는데 단위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같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단위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 위에 놓인 판의 줄을 연결하여 가볍고 매끄러운 고정 도르래에 걸은 후 그 한 끝을 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잡아당긴다. 나무판의 질량 m, 사람의 질량은 스몰 m, 줄의 질량은 없고 중력 가속도는 g다 라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히 개념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르래가 있고요. 이제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 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에 이렇게 끈이 사람 손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사람이 F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긴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가속도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F하고 T는 같다고 합시다. T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력 T만큼으로 잡아당겨져 가게 되는 거고요. M이라고 하면 M 플러스 M, 이제 A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ET에다가 마이너스 M 플러스 M, G를 빼준 게 됩니다. 따라서 A는 M 플러스 M ET 마이너스 M1 M 스몰 M 플러스 라지 M G가 됩니다.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3번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3번 가능하죠. T가 커지면 이거보다 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럼 이제 1,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1, 2번에서는요. 일단 이 녀석이 지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힘을 분석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녀석은 지금 여기에 사람이 MA라는 힘을 받을 때 결국엔 A만큼 가속되는 거죠. 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아랫방향, 일단 저는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 mg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받습니다. m-mg에다가 또다시 이 녀석은 t를 향해서 플러스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지면 위에 있으니까 결국엔 R자임은 0이 되는 거죠. 이것도 0이라고 치면은 이제 n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n은 mg-t가 되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1번은 정답이 되고요. 이때 판과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물체 개로 본다면 이 녀석은 지금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ET만큼으로 위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르게 쓰면 이제 M1 플러스 이 녀석이 이만큼으로 가속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ET에다가 M 플러스 M G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녀석을 이제 0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R자임이 0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때 판과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N은 뉴턴은 M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부호를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0이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크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수직항력하고 같다는 말이 됩니다. 네, 이게 2번의 답이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해볼까요? 굉장히 흔한 문제이긴 한데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A를 구하고 여기서도 A를 한번 구해보죠. 일단은 사람을
스몰 m만큼의 질량, 이 녀석을 라지 m만큼의 질량을 지닌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녀석은 이 수직 항력 n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윗방향으로 f만큼, f는 t라고 하겠습니다. t만큼의 이제 위로 향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g만큼 힘도 있겠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녀석은 ma만큼의 힘으로 이제 a만큼으로 가속이 되는 건데요. 이제 플러스 방향이 윗방향이니까 t에다가 이제 n을 더해준 거에다 mg를 빼준 만큼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라지 m을 가진 이 판자 같은 경우엔 ma가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ET만큼으로 가는 거죠. ET만큼으로 가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끌어당김을 받는 녀석은 이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쉽게 여기서 ET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ET라는 값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이 녀석이 발이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T만큼으로 끌어당겨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 이 녀석도 똑같은 N 수직 항력을 받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것을 연립하시면 쭉 더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서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 녀석을 F, T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녀석의 질량을 스몰 m, 이 녀석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녀석은 수직 항력을 받고요. 또 mg만큼의 중력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녀석은 보시면 F만큼으로 위로 올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눌려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F만큼의 힘도 받게 됩니다. 그럼 식을 또 세울 수가 있는데 MA는 이제 n-mg-t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a만큼으로 가속이 되는 녀석이 이제 여기서 n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mg도 적용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ET로 끌어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런 식을 도출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이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이건 한 방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부터 개념 확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고요. 1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EFGH의 중점 5를 시작점으로 하는 8개의 벡터가 있다. 네,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원점 5가 되고요. 이게 F, B, G, C, H, D, E, A가 됩니다. 벡터 A, B, C, D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다음 벡터 합 또는 벡터 차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쉽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합 벡터가 바로 나와 있죠. 네, 1번은 그냥 벡터 F가 되고요. F 벡터가 되고, 이제 A 플러스 G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겠습니다. 뭐 A 플러스 C를 구해라. A하고 C. 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이 되겠죠? 0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겠습니다. 2 더하기 H를 구해라. 2 더하기 H. 2 더하기 H네요. 뭐 딱 봐도 D의 2배죠?
2D가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겠습니다. A에다가 B를 뺀 값을 구해라. 일단 B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벡터는 D가 되죠. 이거하고 합벡터 구하시면 바로 벡터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B의 반대는 D고요. 합벡터는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6번 보시겠습니다. A에다가 F를 빼면 어떤 벡터가 나오는가? 일단 F 같은 경우엔 여기였는데 사실 이 뺀다는 건 바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은 게 보니까 D네요. 답은 당연히 D가 되겠죠? 네, 이렇게 1번은 풀었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세 벡터 A, B, C가 있고 A 플러스 B는 C, 그리고 절대값 A는 절대값 B는 절대값 C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개가 다 10이네요. A-B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딱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A하고 B하고 C가 크기가 같다는 것에 착안하셔야 됩니다. 계속 영상이 끊기네요. 주변에 소음 때문에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가게 하는데 좀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A하고 B하고 크기가 같답니다. 한번 다 그려보죠, 일일이. 이걸 일단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치를 잘해서 A하고 B하고 더한 값이 C가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생각해보면 일단 A하고 B하고 더해보려면 일단은 시작점 일치를 한번 시켜봅시다.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이거 가운데 세타를 막 조절하다가 보니까 딱 두 개를 더했을 때 자신하고 똑같은 크기가 나오게 하려면 정삼각형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가 나온다면 크기는 같죠? 크기도 같고 두 개 합벡터도 결국엔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건 A에다가 B를 뺀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값을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여기의 크기가 10이라고 했습니다. 10.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120도였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 60도가 되겠네요. 좀 크게 다시 그릴게요. 120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녀석이 10입니다. 10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하는 건데 여기가 60도입니다. 여기도 60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30도가 되죠. 그래서 30도, 9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율을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A-B였으니까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2대 루트 3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5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도 5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0루트 3입니다. 네. 이게 2번의 정답이고요. 네, 3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점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물체의 위치가 10초 동안 A에서 B로 변화했다. 점 A와 B의 위치 벡터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건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 같은 경우엔 위치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위치 벡터 A에서 A의 X좌표의 크기는 8이고요. Y좌표가 20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해버리시면 400 더하기 88이 64 해서 루트 464가 되고요. 이거는 4분의 루트 29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엔 22네요. 그리고 Y좌표가 10이죠. 그러니까 2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해주시면 루트 146 곱하기 4가 나오네요. 해주시면 2루트 146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점 A와 B 사이의 변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일단 A의 좌표가 8,20이었죠. 그 B 같은 경우는 10이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14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해주면 루트 196 더하기 100 해주면 루트 296이 되는 거죠. 이거는 2분의 루트 74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2번 풀었고요. 3번에 점 A에서 B까지 이동하였을 때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10초 동안 A에서 B로 움직였다고 했죠?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5, 1 따라서 5분의 74 루트 하고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벡터 A, B, C, D가 있다. 이들은 크기가 모두 같고 서로 60도의 방향을 이루고 있다. 상황이 대충 이런 거죠. (60도) 60도 60도 여기 B, C 여기서 1번 A-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B를 빼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하고 C하고 더하라고 하는데 딱 보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네요. 그러니까 이건 0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벡터 B 플러스 벡터 C 플러스 벡터 D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벡터 B하고 D하고 더해주면 벡터 C가 나오네요. 근데 벡터 C하고 D하고 더하라고 하니까 더해주면 잠시만요. 벡터 B하고 C하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D하고 더하라고 하는데 이 값은 결국에는 EC와 같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0이고 2번의 정답은 EC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걸 쭉 이으면 이거하고 겹쳐진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간단히 증명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벡터가 R1이었다. R1 벡터였다. 어떤 물체가 시간 델타 T 후에 위치 벡터 R2 벡터인 Q점까지 운동하였다면 물체의 변이 벡터 PQ 벡터를 옳게 나타낸 것은 간단히 그림을 그리자면 R2 DJ R2가 떠오르네요. 일단 여기가 P죠? 여기가 Q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물체의 변이 벡터 PQ를 나타낸다. 이것은 뭔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서 PQ라는 건 이렇게 가는 이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R2에다가 R1을 빼준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3번이 답입니다. 이 PQ라는 건 P에서 Q로 향한다 이런 의미죠. 네,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장난감 자동차가 그림 P점에서 출발하여 반지름이 1m인 원을 따라서 8초에 한 바퀴를 돌았다.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0) (5) (P) (S) (R) Q입니다. X축이고요. Y축이네요. 그럴 때 반지름이 1m라네요. 그럼 여기가 1m입니다. 그리고 8초에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P에서 출발하여서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8초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는 거죠. 한 바퀴, 한 바퀴,
이때 각 지점에서의 위치 벡터를 나타낸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Q점에 있을 때의 위치 벡터는 OQ이다. Q점에 있을 때 이쪽이 되겠죠. 위치 벡터는 OQ인가요? 네, 맞네요. OQ이고요. 니은, 일단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0에서 2초 사이의 변이 벡터는 PQ 벡터이다 라고 하는데 0초일 땐 여기 있고 2초 뒤에는 여기 있겠죠. 왜냐면은 8초엔 한 바퀴 돌고 8초에 360도 도니까 2초에는 90도 돌겠죠. 그러면 PQ 벡터가 맞네요. 네, 니은도 맞습니다. 그리고 D급 보겠습니다. 4초 때 위치 벡터는 마이너스 5P 벡터와 같다. 4초일 때 위치 벡터를 보겠습니다. 일단 4초일 땐 여기 있겠죠. 그리고 위치 벡터는 이렇게 벡터 OR이 될 겁니다. 근데 이 OR은 마이너스 5P와 같네요. 그러니까 D급도 맞고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5초 동안의 변이는 4 벡터 OP와 같다. OP 벡터와 같다. 이건 딱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초 때는 딱 돌아와서 0인데 그럼 일단 0이죠. 0이라는 건 알고 있고 변이가 0이니까 절대로 4OP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크기가 0이 아니잖아요. 네. 7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반지름 200m인 원형 도로를 따라서 72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달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고요. 지금 여기가 200m랍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72km/h 72km/h 일단 같은 속력으로 항상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파이는 3, 루트 2는 1.414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의 평균 속력은 약 몇 미터/s인가? 이런 건 그냥 전체적인 변이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속력을 구하라니까 거리를 봐야겠네요. 일단 원의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름을 알아야겠죠. 지름은 400m입니다. 400m의 지름을 갖고 있고 여기다 파이만 곱해주시면 되죠. 근데 파이를 이제 3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1200m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평균 속력이 몇 미터/s인가? 그런데 이건 지금 4분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문제는 사실상 그냥 단순한 단위를 바꿔주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72km/h죠. 이거는 72km per 3600 세크와 같죠. 이거는 이거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없애주고 하면 20m/s하고 같습니다. 평균이니까 근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나 다 속력 같기 때문에 그냥 20m/s라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몇 미터/s인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위에서 구해둔 이 값들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m/s의 속력으로 300m만큼의 이동거리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초가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평균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만큼의 변이는 200 루트 2가 될 겁니다. 여기가 45도죠. 4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5분에 15초 동안 200 루트 2
만큼의 변위를 움직인 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구해보면 계산기를 잘 두드리시면 18.85m/s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서 루트 2가 1.414라는 계산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 사이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약 몇 m/s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20m/s만큼, 여기선 우측 방향이죠. 그리고 이후에 같은 크기로 20m/s만큼으로 이제 북쪽이네요. 그러면 이제 변속을 구할 수 있겠죠. 변한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속도의 크기는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20√2가 됩니다. 20√2m/s만큼의 속도 변화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걸 또 15초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기 잘 두드리시다 보면 1.885m/s가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루트 2가 1.414라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는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간단하게 그려보죠. 4, -3, 5, 7, 2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초 때의 위치는 10초 때의 위치와 같다. 여기서 위치를 묻고 있는데요. 일단 0초 때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0초 때의 위치를 보고 또 이제 10초 때의 위치와 같다라는 건데 10초 때를 보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플러스로 봅니다. 그럼 여기는 8이 되고요. 3이니까 4, 3, 10에다 2로 나눠주면 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위치 변화를 보고 싶기 때문에 변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2고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3만큼의 변위를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3이고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을 이제 0이라고 하면 이제 14만큼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12만큼 빠진 거죠. 이게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틀립니다. 그리고 5초 이후에 물체는 0초 때 위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프가 절대 위치를 표현하는 그래프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되게 착각을 함정 문제죠.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멀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느낌이 0초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3번 5초를 전후하여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 지금 가속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거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요.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그냥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쭉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갔다가 또다시 가속도가 없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5초를 전후하여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된 게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번도 틀립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2에서 7초 사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였다. 2에서 7초 여기죠.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5번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의 힘이 가장 클 때는 0에서 2초 때이다. 이건 딱 봐도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A가 0이죠. 차라리 여기서 컸으면 컸지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딱 봐도 틀립니다. 이제 9번 가시겠습니다. 정지하고 있던 두 열차가 동시에 역을 출발하여 A는 2m/s의 제곱, 그리고 열차 B는 A와 반대 방향으로 1m/s의 제곱의 가속도로 일직선상을 달리고 있다. 이제 A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정지하고 있던 열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라고 하고
이렇게 좌표를 보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플러스 방향이죠. 일단 얘는 2m per 제곱초,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per 제곱초가 됩니다. 일단 열차 B에서 보는 열차 A의 상대 가속도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A의 뭐 상대 속도나 아니면 상대 가속도를 비교한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열차 B의 상대 가속도를 A의 상대 가속도에 빼주면 됩니다. A의 가속도에 빼주면 됩니다. A의 상대 가속도에 빼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3m per 제곱초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출발하여 2번 보시겠습니다. 출발하여 10초 후에 열차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열차 A에 대한 거죠. 일단은 열차 A에 대한 B의 상대 가속도를 미리 구해두겠습니다. 방향만 반대니까 3m 마이너스 3m per 제곱초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초 지랬으니까 뭐 바로 마이너스 30m per sec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등속운동하는 자동차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지면에 대해서 서쪽으로 25m per sec, B는 A에 대하여 동쪽으로 10m per sec, C는 A에 대하여 동쪽으로 45m per sec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이고 이게 서죠. 자, 이걸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며 여기 C가 있습니다. 일단은 A는 지면에 대해서, 이게 지면이죠. 지면에 대해서 서쪽으로 25m per sec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에 대하여 동쪽으로 10m per sec니까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15m per sec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C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45만큼이니까 30m per sec만큼으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면에 대한 자동차 B, C의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다 지면에 대해서 구한 값이니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 봤네요. 여기 A에 대해서 동쪽으로 45네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5에다가 45도 해주니까 20이 되겠네요. 네. 그럼 바로 써주시면 15m per sec, 20m per se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서쪽으로, 이건 동쪽으로입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A점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B점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다. 바람이 없을 때 이 비행기는 50m per sec로 날아갈 수가 있다. 이 비행기가 동풍이 10m per sec로 부는 날 A점에서 B점으로 똑바로 날아간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보다 비행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약간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비행기가, 이게 A지점이고요, 이게 B지점입니다. 북쪽으로 일단 400km 떨어져 있죠. 이 비행기가 바람이 없을 때는 50m per sec로 날아가서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400km는 일단 400,000m가 되겠죠. 그러면 50m per sec로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미터 없애주고 해서 로 나는 8000이 됩니다. 그래서 8000초 만에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람이 동풍이 10m per sec로 부는 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쭉 갔으면 되는데 얘가 계속 동풍이 불어서 조금씩 밀려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만 가면 못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에 맞서서 이렇게 갔다가 좀 밀리면 또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거의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쭉 직선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비행기는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그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이쪽으로 10m/s 만큼으로 계속 바람이 부는 걸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50m/s로 갈 수 있는 이 벡터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당연히 쭉 밀려서 뚱딴지 같은 곳으로 가겠죠. 그럼 얘를 방향을 계속 조절을 잘 해서 딱 핫벡터가 정확히 B를 향하는 그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순간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 것이고 이게 5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루트 2400이 됩니다. 10루트 24에다가 20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만큼의 속력으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이런 값이 나오실 겁니다. 나오네요. 그러면 얼마나 더 걸리느냐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이게 걸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저 루트 6을 안 풀겠습니다. 전 정확한 값을 좀 지향하는 편이라서 사실상 소수점까지로 풀어두는 게 맞겠죠. 계산기로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2번 가겠습니다. 폭이 L이고 유석이 U인 강이 있다. 이 강을 그림 가와 같이 속력이 V인 대로 수직하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A이고 그림 나와 같이 유석의 방향으로 L만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B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일단 상황을 먼저 그려내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 상황에서는 이렇고 일단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V만큼의 속력으로 이렇게 갔다 온다. 그리고 이 물은 U만큼의 속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물이 이만큼 U만큼의 속력으로 쭉 가고 있고 이 배라는 녀석은 또 이렇게 갔다 온다고 합니다. 오는데 이만큼이 또 L이라고 하죠. 이만큼의 L이고요. L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는 왕복하는데 TA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는 TB만큼이 걸린다고 하죠. 이때 지금 TA에 대한 TB의 B, 그러니까 TA분의 B는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방금 11번하고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U만큼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얘가 V만큼으로 갑니다. V만큼으로 수직하게 왕복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트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호수에서 낼 수 있는 속력이 V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그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방금 했던 그거와 똑같은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U가 이렇게 있죠. U만큼이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원래 있는 V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이 방향을 지금 지면에 이거하고 수직인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방향 이렇게 만드시고 이 녀석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V의 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TA는 루트 V의 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분의 2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갈 때도 같은 속력, 올 때도 같은 속력. 그러면 왕복한 거리는 2L. 그러니까
TA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여기서 갈 때는 V에다가 U만큼 더해준 속력으로 가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V-U로 갑니다. 뭐 U가 더 클 수는 없죠. 왜냐면 왕복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다시 올 때는 이만큼의 시간이 각각 걸렸을 겁니다. 그럼 TB는 이거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네, 여기 마이너스죠? 결국에는 네, 이런 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분의 TB를 바로 써버리면 네,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12번의 정답입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30초 걸리고,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20초 걸린다.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서 같은 높이를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단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그 속도를 V라고 하면 3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때 그 사람의 속력을 V0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제로는 이럴 때 쓰는 기호는 아니죠. 그냥 떠오르는 게 이거라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그냥 에스컬레이터만의 속도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래서 V0가 나온 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순수 에스컬레이터만의 속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V 더하기 V0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L만큼이죠. 이제 L만큼, 이걸로 L을 간다고 합니다. 이거 값을 더하면 뭐 30L분의 더하기 20분의 L 해주시면 12분의 L이네요. 그러면 이거만큼이 이제 V'이라고 할게요. 이거만큼으로 L을 주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12 바로.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2초가 걸립니다. 14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와 같이 직교좌표상의 원점에 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표상의 한 눈금의 크기가 1N일 때 세 힘의 합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리면 5,4 마이너스 2 플러스 2,4 마이너스 4 여기서 마이너스 5,2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각각의 벡터들입니다. 이 녀석의 합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먼저 파악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성분마다 다 더해줘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X축 성분끼리 한번 다 더해볼까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0에다가 딱 2네요. 그럼 2
그리고 y축 성분끼리 쫙 더해보면 2, 6,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더하니까 벡터가 이렇게 나오더라가 되는 거죠. 뭐 다 f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2가 나오기 때문에 크기는 그냥 45도인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가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15번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하여 각 세타에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 있다. 물체의 중력 mg를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 n과 경사면의 평행한 방향 h로 분해할 때 n과 h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실 거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곳에 쓰이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인 공식을 이제 문제로 낸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타가 있고 여기 n, h, n 이렇게 있고 mg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이게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 보고 있다면 지금 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아마 빗면에서의 일률이나 빗면에서의 힘을 구할 때 뭐 되게 단순히 얘기해서 뭐 빗변분의 높이 곱하기 힘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아마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게 결국에는 사인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외우라고 하지만 결국엔 h는 mg 사인 세타라는 걸 미리 가르쳐 놓은 거죠. 뭐 꼭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mg이기 때문에 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n은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참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외우라는 거였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중학생 여러분들은 좀 감회가 새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그런 걸 좀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 됩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네, 보겠습니다. 1, 2, 3, 4,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뭐 이거 다 미터 퍼 세크 단위죠? 세크 단위고. 그러면 4초 동안 평균 속력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동거리를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2고 높이 10이니까 20 하나 다음에 10 2로 나눠주면 10이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10입니다. 넓이가. 그러면 그냥 두 개 더하면 20이고요 20m 움직인 겁니다. 4초 동안이니까 요즘 바로 5m per sec 이제 작은 1번의 답이고, 이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마이너스죠. 더하면 0입니다. 변이가 0이고 그것이 몇 초든 상관없죠. 그냥 0입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경주용 자동차가 수평면에서 곡선 경로를 따라 점 A, B, C를 지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A에서 점 B, 점 B에서 점 C까지의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은 각각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하는데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충 간략하게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점 A에서 점 B까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시간도 같습니다. 점 A에서 점 B까지 변이의 크기는 점 B에서 C까지 변이의 크기가 같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절대로 틀립니다.
그리고 니은 A, B 사이의 평균 속력은 B, C 사이의 평균 속력과 같다. 거리도 같고 시간도 같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은 옳습니다. 그리고 점 디귿 점 A에서 C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등속도라는 건 일단 이게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dt분의 dx, dr? 이게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곡선부터 시작해서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게 상수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가능하고 답은 2번입니다. 18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5선 위에 있던 장난감 자동차 A와 B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후 각각 5m 떨어진 Q선과 R선에서 되돌아와 P선에 동시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각각 2m/s, 3m/s이다. 단, 자동차 A와 B는 직선 운동을 하며 장난감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O선이고 여기가 P선입니다. 여기가 Q고요. 여기가 R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A는 여기가 B네요. B고 여기가 A입니다. A는 이제 이쪽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이쪽으로 출발을 하는데 A는 2m/s 그리고 3m/s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속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P에서 만날 때까지의 평균 속력이죠. 그러니까 뭐 평균 속력이면 충분히 다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싶은 게 그 자동차 B의 평균 속도의 크기이죠. 평균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일단 이 거리를 구하라 라는 거죠. 일단 여기를 x로 두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는 당연히 5-x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P 지점에 두 개가 t초 후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제가 방향을 반대로 표시했나요? 제대로 표시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여기를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m고 여기가 x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x를 t로 나눠준 값이 일단 얘는 평균 속력이 B 같은 경우에 3m였으니까 3m/s였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 A라는 녀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5에다가 5-x 더하니까 10-x가 되겠네요. 10-x를 t만큼으로 가니까 평균 속력이 2였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 10 플러스 x는 3t, 10-x는 2t. 따라서 20은 5t다. 따라서 t는 4. 이렇게 4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 대입을 해주시면 x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여기는 2가 됩니다. 2죠? 이만큼 2네요. 그러면 B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4초 동안 2m의 변이가 생긴 겁니다.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무시하고요. 그럼 4분의 2는 0.5네요. 뭐 단위 같은 경우에는 m/s가 되고요. 0.5m/s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네요. 네, 19번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자동차의 이동 경로와 두 점 A, B에서의 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단 속도 벡터에서 눈금 한 칸은 1m/s고 점 A에서 B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 A에서 점 B까지의 변이의 크기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일단 A의 위치를 보죠. 위치가 보니까 8,16인가요? B가 18,20인가요? 이렇게 두 개의 A,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루트 100에 100 더하기 빼주니까 8, 6 여기에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136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계산 잘 해보시면 11.66 나오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루트 34는 5.83 이라는 계산이 포함된 거죠. 이게 2루트 34일 테니까요. 2번 보시겠습니다. 점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니까 여기서는 변이만 따져주면 되는데, 변이가 11.66이었죠. 미터였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2초가 걸렸다고 하니까 해주시면 5.83m/s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게 평균 속도겠죠. 그럼 이제 점 A에서 점 B까지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림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V, A 이제 속도인데, 속도를 잘 보시면 EI가 있고 또 EJ가 있습니다. 그리고 VP를 보시면 3I에 J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V, B 마이너스 V, A에다가 2초를 나눠주면 되겠죠. 뭐 구해보시면 I에다가 마이너스 J 하고 2세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 같은 경우엔 지금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크기가 뭐 루트 2가 되네요. 뭐 이거 루트 2 하고 2세크인데 1.4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단위 솔직히 생략해도 상관없죠. 푸는 데는 생략해도 되지만 서술형에는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루트 2는 1.4로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0.7 또 미터 퍼 제곱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게 3번의 정답입니다. 이제 20번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력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이제 물체 A가 B를 향해 출발하여 2초가 지난 후에 물체 B가 A를 향해 운동을 시작하였다. 물체 A와 B는 8초일 때 충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 직선상이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좀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다음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네요. 여기서 2, 4, 6, 8 2, 4, 6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녀석의 A 그리고 이 녀석이 6일 때 4네요.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물체 A와 B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초부터 8초까지 평균 속력은 물체 A가 B보다 작다. 물체 A의 평균 속력을 볼까요? 2초에서 8초. 지금 여기서 8초. 평균이 이 정도 되죠. 그리고 뭐 B 같은 경우엔 뭐 2초에서 8초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구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일단 2초 동안에서 8초 동안에 이 녀석의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 이 A라는 녀석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넓이는 여기가 2고 여기가 4입니다. 여기가 2네요. 그럼 6 더해주고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 해주니까 6이고요. 넓이가 6이 되고 여기는 4에다가 4니까 4에서 16 해주면 16. 그래서 다음 22가 됩니다. 이 녀석이 이제 A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에서 8초까지니까 B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높이가 6이네요.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8이 됩니다. 그러면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2초일 때 물체 A와 B 사이의 거리는 40m이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2초일 때 일단 이 둘이 8초일 때 만났다는 걸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초 동안 얘네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볼까요? 지금 제가 그래프가 좀 많이 훼손이 돼서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A는 8초 동안에 4 곱하기 4 해주고 8에 플러스 4 곱하기 4 16 총 24m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녀석은 A가 움직인 거고요. B라는 녀석은 총 6에 30, 18m를 움직였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해주면 42죠. 42m의 거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2m고요. 그러면 일단 A가 2초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보니까 2 곱하기 2 나누기 2 하면 2네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2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B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딱 2초까지가 40m 중간에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렸고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 A와 B가 같다. 3초일 때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를 볼까요? 네, 같아요. 기울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 4번입니다. 네, 21번 보시겠습니다. 10m/s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하던 자동차는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장애물을 본 순간부터 13m를 더 가서 정지하고 20m/s의 속도로 직선 운동하던 자동차는 36m를 더 가서 정지한다. 이때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반응 시간과 자동차가 감속되는 가속도는 각각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유형은 정말 질리도록 많이 나오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친숙한 그런 유형입니다.